이제 그리고 그 다음 보시면요. 청원경찰에 대한 신임 교육과 관련되는 얘기 봅니다. 물론 청원경찰에는요, 신임 교육도 있고 직무 교육도 있어요. 여기는 신임 교육에 대해서만 언급을 했는데요. 그래서 청원경찰 신임 교육과 관련된 이야기 봅니다. 청원경찰 신임 교육인데요. 신임 교육인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청원주가 임용된 사람에게 교육을 받게 되는데 어디서 교육을 합니까? 여기 경찰교육기관 여기서 교육을 받게 돼 있어요. 근데 원칙은 어떻죠? 원칙만을 얘기하면요. 배치하기 전에 교육을 받아야 돼요.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청원경찰 임용된 사람한테 현장 배치하기 전에 경찰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직무에 관한 교육, 이걸 신임교육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걸 받게 한다. 이게 원칙인데 예외는 어떻습니까? 예외. 지금 경찰교육기관에 일정상 어떤 일이 빡빡해가지고 교육을 시킬 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죠? 우선 배치하고 임용 후 1년 내에 교육받게 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우선 배치하고 배치 후 임용 후 1년 이내에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여기도 일정한 단서가 있는데 뭐라 그랬죠?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서 교육을 못 받는 것은 아니고 어떨 때만 그랬습니까? 경찰교육기관의 교육계획상 문제가 있을 때 안에서 그래요. 만약 여러분 보세요. 여기 1년 이내에 우선 배치 후 임용 후 1년 이내에 교육받게 할 수 있다. 이것만 정리한 상태에서 그 청원경찰 개인적인 사유로 이랬을 때는 이 해당 사항 없을 거 아닙니까? 경찰교육기관의 사정상 문제일 때만 이렇게 예외를 둔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전제를 안 달았으면요. 이 원칙이 굉장히 무력해질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였고요. 이제 그런데 한번 봅니다. 이런 신임교육을 면제받을 수 있는 대상이 있다. 신임교육 면제 대상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 교육 면제 대상이 있다. 그 면제 대상은 어땠죠? 아무래도 이런 봅니다. 경찰 직무의 일정 부분을 제한적으로 수행하다. 근데 경찰 공무원으로 만약 여기 경찰 공무원 안에 가로 안에 뭐라고 나왔죠? 의무경찰도 포함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또 여기 또는 청원경찰에서 퇴직한 사람 또는 청원경찰에서 만약 퇴직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그 교육과 관련되는 내용들 알고 있고 실무에서 겪어봤을 거 아닙니까? 여기서 어땠죠? 퇴직한 날로부터 3년 이내 면제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다시 한번 얘기를 드려볼게요. 청원경찰 직무와 관련해서 신임교육이 있다. 그런데 어땠죠? 원칙은 어떤 임용 후 배치하기 전에 받는 게 원칙이다. 그런데 만약 교육기관의 어떤 그 계획상의 문제로 인해 가지고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죠. 임용 후 1년 이내 교육받게 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고요. 또 신임교육은 반드시 100% 다 받는 게 아니라 경찰에 근무한 경력 또는 의무경찰에 근무한 경력 또는 어떤 그런 청원경찰에 근무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각각 이런 사람이 퇴직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시기에 있을 때는 어떤 면제를 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또 교육과 관련해서 세부적인 거는 어디서 정했다 그랬죠? 행안부령으로 정했다는 것도 여러분 체크해 보세요. 가끔 뭐가 나왔냐면요. 대통령령으로 정했냐 행안부령으로 정했냐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뒤에 세부적인 거는 행안부령으로 적었다. 그리고 교육기관은 어땠습니까? 이것도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될 사항이거든요. 교육기관에 대해서 어땠죠? 기간 2주로 한다. 2주로 하고 그 시간은 76시간. 여기는 안 나왔지만요. 뒤에 나와 있는 시간을 다 합쳐보면은 그게 76시간이라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돼 있다. 그리고 교육과 관련해서 지금 뒷페이지를 넘겨보세요. 거기 보시면 어땠죠? 교육 과목 수업표하고 나왔죠? 이런 건 행안부령에서 정해놨어요. 대통령령에서 이런 아주 지나치게 세부적인 내용까지 정할 수는 없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 별표 안에 있는 무슨 교육은 몇 시간 하는 내용, 이게 시험에 나온 적이 있고 또 나올 수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조금 여러분 복잡하죠? 그래서 일단 과목이 뭐가 있고 이 중에서 시간 중에서 몇 가지 사안은 한번 언급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봅니다. 정신교육은 왜 필요합니까? 청원경찰을 하기 위해서
뚜렷한 국가관, 또 직업관 같은 게 있어야 되니까 정신교육 필요하죠. 학술교육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거는 뭐죠? 법 두 가지가 나왔잖아요. 형사법과 처원경찰법. 실무교육 보시면요. 여러분 봅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지금 학술교육이 아니라 실무교육이죠. 실제 업무 집행과 관련되다 보니까 이거를 어떤 실무교육에 집어넣으면서 경무라고 얘기했어요. 경무는 뭐죠? 경찰 조직의 경영을 경무라고 얘기해요. 또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경자와 무자를 따왔다. 그래서 경무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방범, 범죄를 막는 교육. 그리고 어떤 시설물 경비 업무, 또 정보 업무. 여기 불신 검문을 정보 업무에 집어넣었다. 왜? 어떤 여기 범죄를 저질렀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합리적으로 인정될 때 정지시켜가지고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리고 그 기본훈련도 있고 총기와 관련되는 총기 조작, 그리고 총검술, 사격, 그리고 여러분 봅니다. 체포술을 하고 호신술이었죠. 뒤에 술자가 붙죠. 이걸 그래서 술과라고 얘기한다. 그리고 입교 수료 평가가 있는데 입교를 1시간, 수료를 1시간, 평가는 시험 그동안 공부 잘했나 시험 같은 거 보는 걸 평가라고 얘기해서 각각 1시간씩 해서 3시간을 했다. 이거를 보고서 여러분 뭘 알 수가 있습니까? 10시간인 거는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10시간. 가장 긴 게 10시간이었고 10시간인데 10시간에 뭐가 있었습니까? 형사법이 들어갔잖아요. 형사법. 민사법이 아니라 형사법이 왜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했겠습니까? 우리가 처원경찰이 어땠죠? 국가 중요시설 등에서 무기를 휴대하고 사용할 수가 있죠? 아무래도 형사적인 사건과 관련되는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다. 그래서 형사법이 가장 많은 시간인 10시간을 할애한다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봅니다. 8시간에 뭐가 있었습니까? 정신교육. 요게 있었다. 이런 거는 정확하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10시간짜리는 형사교육, 형사법. 그리고 8시간짜리는 정신교육. 아무래도 어떤 정신 상태가 제대로 온전하게 갖춰주기 위해서 정신교육 시킨다. 그리고 6시간짜리 중에 뭐가 있었습니까? 보시면요. 시설경비와 그리고 사격이 6시간에 해당됐죠. 그리고 술과와 관련, 술과. 체포술, 호신술 요것도 6시간짜리였다. 그리고 5시간에 뭐가 있었습니까? 5시간에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있었죠. 직무집행법. 이거를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경무라고 얘기를 드렸죠. 그리고 2시간짜리 가서 한번 볼게요. 2시간짜리가 가장 짧았는데요. 경범죄 처벌법이 있죠. 경범죄 처벌법이 있죠. 요거를 보면서 뭐를 보실 수가 있습니까? 법자로 끝나지만 형사법 10시간이었죠. 그리고 또 거기 어땠습니까? 경찰관 직무집행법 5시간이었죠. 그리고 또 뭐가 있었죠? 또 청원경찰법 여기 있네요. 여기는 안 썼네요. 경찰법이 5시간이다. 법만 놓고 봅니다. 형사법 10시간, 그리고 청원경찰법 5시간, 그리고 경찰관 직무집행법도 이것도 5시간, 그리고 경범죄 처벌법도 2시간이다.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해주면요. 총검술이 있는데요. 총검술도 2시간이 되는 거 아닙니까? 총검술이 2시간이다. 라고 얘기를 드리고요. 또 여기 봅니다. 6시간에 사격이 있었죠. 총관 놓고 봅니다. 사격이 6시간이었죠. 그리고 총기 조작 2시간이죠. 총검술 2시간이었죠. 이런 정도 내용은요. 시간까지도 어떤 정리를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너무 세세한 것 같지만 이런 내용들이 그동안 시험에 출제가 됐기 때문이겠어요. 또 이런 교육 과목 수업 시간표 같은 이런 내용들은 행정안전부령에서 정했다. 이것도 정확하게 한번 정리해 봅니다. 이번 시간 여기서 마무리 주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